30대 남자 환자 암 생길 거라고 전혀 예상 못하죠. EV가 폐암이 있었고, 이 환자는 담배도 안 피고 아무것도 안 했던 환자예요. 완전히 그냥 인공지능 판독기가 여기 36% 가능성 있어요 이렇게 보여주니까.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까지는 대장암에 대해서 좀 다뤘고, 오늘은 폐암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폐암은 2021년 기준으로 3만 1000명의 환자가 발생을 했고, 저발생률이 이제 10만 명당 발생하는 환자를 얘기를 하는 거죠. 61.6명, 10만 명당 61.6명이 발생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전체 암 환자에서는 11.4%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폐암이 이제 암 발생은 3위지만 암 사망률은 1등이고요. 남자에서는 지금 1등, 2만 1000명 발생했으니까 여자에서는 4등 정도를 차지하는 암이고, 남자한테는 제일 많이 걸리는 암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폐암의 위험 요인은 다 아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흡연이 제일 1번으로 위험합니다.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서 암이 무려 15배에서 가장 심한 논문에서는 80배까지 올라간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흡연이 가장 큰 위험 요인이고, 그 다음에 간접 흡연도 위험도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성면 같은 거를 다루는 직업 또 폐암의 원인이 될 수 있고, 그 외에도 직업적으로 분진이 많이 생기는 사업장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폐암이 잘 생기고요. 마지막으로는 환경적 요인이 있습니다. 미세먼지 같은 것들이 많은 곳에 살면 폐암의 발생률이 높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현재 미세먼지는 우리나라에 상당히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폐암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많은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그리고 야외 활동을 많이 하시고 이런 분들은 담배를 안 피셔도 폐암 검진을 좀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증상은 초기 암에서는 거의 증상이 없고요. 진행이 되면 피를 토한다든지 기침, 가래 이런 증상들이 좀 있을 수 있고, 다른 부위로 전이가 되면 뇌전이하고 뼈전이가 많은데, 뇌로 전이가 되면 두통, 구토 같은 거 있을 수 있고, 뼈 전이가 되면 뼈가 좀 아프거나 통증 같은 거 좀 있을 수 있죠. 실제로 뼈 전이가 되거나 뇌 전이가 된 환자를 대학병원에서 저는 많이 봤는데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지고요. 이전에는 표준화된 항암치료 반응을 좀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했었는데, 요새는 면역 항암치료도 생기고 표적 항암제 생기면서 또 예후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실제로 외국과 비교했을 때 폐암 생존율을 미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랑 비교하는데, 우리나라가 폐암 생존율이 20% 이상 높습니다. 조기 진단을 잘 하고 치료를 잘 한다면 폐암도 충분히 전복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우리 병원에서 진단이 된 폐암 환자들을 보여드리면, 가장 최근에 진단되시고 이런 분들도 좀 있고 예전에 좀 진단되신 분들도 있는데, 엑스레이가 폐암 진단에서 도움이 되는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엑스레이는 폐암 진단에서 일부 도움이 됩니다. 너무 작은 것은 도움이 안 되지만은 조금 진행이 된 폐암에서는 엑스레이가 도움이 됩니다. 제가 이제 케이스 리뷰는 메모장에 좀 적어가면서 보여드릴 텐데, 1번 단순 X선 촬영이 폐암 진단에서 도움이 되는가, 그걸 좀 이제 보여주는 케이스들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환자는 60대 여성분입니다. 저희는 인공지능 엑스레이 판독기를 도입을 로컬에서는 제일 빨리 했죠. 한 3년 전쯤 했으니까. 저희는 루닛의 인사이트라고 하는 엑스레이 인공지능 판독기를 도입을 했습니다. 실제로 영상학과 선생님들이 놓치는 것들을 많이 보여주는, 루닛은 흉부 엑스레이에서는 한 9가지 소견을 보여줍니다. 아텔레타시스, 카디오메갈리, 아텔레타시스 무기폐를 얘기하는 거고요. 카디오메갈리는 이제 심비대, 콘솔리데이션은 폐 경결이라서 폐렴이나 폐암 데서 나오는 거고, 파이브로시스는 이제 폐의 섬유와 보통 염증 앓고 흔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노듈, 폐결절, 플루럴 이퓨전, 폐에 이제 물 차는 거, 그 다음에 유모페리토니움, 장 청군 같은 거 생겨가지고 복강내에 가스가 찬 걸 얘기합니다. 유모사스 기흉을 볼 수 있는데, 거기 이제 스코어를 이렇게 매겨줘요. 이 환자는 엑스레이 찍고 난 다음에 눈이 또 밑에가 정상으로 나왔잖아요. 근데 우리 영상학과 선생님이 여기가 조금 이상하다, 다른 데보다 조금 밝게 보입니다, 여기 조금 이상합니다. 그래서 엑스레이 판독을 우중부에 국소적으로 음영 증가 소견이 관찰된다라고 하셨어요. 아까 그 부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인공지능도 못 찾았어요. 근데 우리 영상학과 선생님들은 두 개를 다 보는 거죠. 눈이 또 보고 영상 판독도 보는 건데, 여기 좀 이상하다 의견을 주셨어요. 그래서 CT를 찍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바로 CT를 찍을 수 있기 때문에 CT를 바로 찍었고, 처음에는 이제 조용 증강이 안 되는 CT를 찍었어요. 그쪽에 이제 어떤 병변이 있을지를 모르기 때문에 조용 증강이 안 되는 CT를 찍었는데, 여기 보니까 아까 그 위치거든요. 영상학과 선생님 판독 중 그 위치였어요. 그 위치에 그대로
폐 혹이 좀 보이는 부분이 있었고, 여기를 얘기합니다. 여기 폐 혹이 좀 보이는 부분이. 이 환자는 대학병원을 이제 보내드렸고 폐암 진단이 돼서 잘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단순 X선 촬영도 폐암 진단에서 도움이 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작거나 주변 구조에 가려 있거나 하면 찾을 수 없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폐암 조기 진단은 저설량 CT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많이들 물어봐요. 공단 1차 검진 하면은 엑스레이하고 피검사, 소변검사 하는데 폐암 혹시 보이나요?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십니다. 그렇지만 단순 엑스레이 촬영 가지고는 판단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보여드릴 케이스는요. 그러면 저설량 CT로 폐암 진단에 도움이 되나요? 당연히 됩니다. 조기 진단에서 가장 좋은 툴입니다. 지금 보여드릴 환자를 보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겁니다. 30대 남자 환자분입니다. 30대 남자 환자, 암 생길 거라고 전혀 예상 못하죠. 근데 이 환자는 이제 건강검진에서 영 노후동주 CT를 찍었는데, 이 환자는 아주 운이 좋은 거죠. CT를 보니까 여기 보이시죠? 폐암이 진단이 되었습니다. 이거 사이즈가 몇 cm 정도 될 것 같습니까? 판독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0.9cm였습니다. 1cm가 안 되는 폐암도 저설량 CT로 진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조금 더 정밀 검사를 하기 위해서 조영제를 넣고 CT를 찍었어요. 근데 약간의 조영 증강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폐암 진단이 좀 더 확실해졌고, 환자는 대학병원에 가서 폐암 1기로 수술을 하고 치료를 마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작은 폐암도 저설량 CT에서 진단이 충분히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국가검진에서 저설량 CT를 6대암 검진이라고 해서 해드리고 있죠. 50세 이상에서 30감년 이상. 30감년이라는 게 뭐냐면 1년에 매일매일 한 갑을 피면서 30년 폈다 그러면 30감년이고, 두 갑을 피웠는데 15년을 폈다 그러면 30감년입니다.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내과 진료나 내과 검진을 좀 주로 많이 하다 보니까 판독을 좀 정밀하게 해주시는, 잘 보시는 선생님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비상근으로 일하고 계셔서 저희 병원은 지금 폐암 검진 안 하고 있는데, 이 환자는 30대니까 폐암 검진 대상자가 당연히 아니에요. 본인이 비용을 내고 CT를 찍으신 거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저렇게 진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케이스는 다른 부위를 CT를 찍었는데 폐암이 진단이 된 케이스입니다. 환자분들께 이제 설명드렸던 것이 뭐냐면, 복부 CT를 찍으면 딱 복부만 찍는 것은 아닙니다. 폐 CT를 찍는다고 딱 폐만 찍는 건 아니에요. 폐 CT 찍으면 여기 목 약간 위부터 횡격막 아래까지 해서 약간의 복부가 커버가 되고, 복부 CT도 마찬가지입니다. 약간 폐 위쪽을, 심장 위쪽을 조금 찍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좀 아래까지 커버를 합니다. 그래서 물론 모든 부위를 다 커버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복부 CT를 찍으면 폐 약간 아래쪽에 뭐 이상이 있는 것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환자는 50대 여성 환자분이시대요. 너무 자세한 정보를 좀 제공하면 안 되기 때문에 복부 CT를 찍을 이유가 있어가지고 CT를 찍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부위에 지금 폐암 의심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자를 다시 불러다 폐 CT를 다 찍었죠, 풀로. 이 부위가 폐암이 있었고, 이 환자는 담배도 안 피고 아무것도 안 했던 환자예요. 그래서 시사할 바가 뭐냐면, 담배를 안 피는 분도 폐암에 걸릴 수 있다. 그리고 타부위 CT를 찍다가 우연히 발견된 폐암도 있다. 이 환자는 조금 진행이 된 병기라서 수술을 못했습니다. 림프절 저리가 좀 많고 해서 수술을 못했어요. 근데 표적 항암제 사용하면서 지금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즉, 폐암이 말기에 진단이 되더라도 너무 포기하지는 않아도 된다는 케이스를 보여드리려고 이 케이스를 준비했습니다. 또 하나의 케이스를 조금 이제 보여드릴 건데, 인공지능 엑스레이, 단순 엑스레이 판독으로 찾은 암 케이스, 그걸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제 엑스레이를 찍었더니 제가 보기에는 여기 좀 이상이 있어요. 보니까 지금 여기 보면 인공지능 판독이 이 안에 폐결절이 있을 가능성이 36%가 있습니다 라고 줬어요. 그래서 바로 CT를 찍었습니다. 이게 이제 인공지능의 가장 큰 장점, 실시간. 이게 가장 큰 장점이죠. 엑스레이를 찍으면 이거를 영상학과 선생님이 보고 판독을 좀 해주시는 데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길게는 며칠이 걸릴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인공지능 판독기는 찍으면 5초 이내, 5초 이내에 분석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엑스레이를 찍고
여기 조금 이상한데 환자한테 CT를 좀 찍자고 얘기해야겠다 이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 엑스레이를 찍는 것보다 판독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기 좀 이상이 있어서 근데 영상학과 상담 판독이 아직 안 나왔는데 환자한테 좀 찍자고 하기는 조금 그럴 수 있는데 완전히 그냥 인공지능 판독기가 여기 36% 가능성 있어요 이렇게 보여주니까 환자들도 이거 보여줍니다.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러면 36%를 줬는데 CT를 안 찍고 넘어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당일날 바로 찍었습니다. CT를 판독이 나온 데까지 기다리지 않고 그냥 당일날 바로 CT를 찍었어요. 그랬더니 여기 보니까 여기 이 부위가 폐암이 있었던 거예요. 영상학과 선생님이 판독을 정상을 줬는데 인공지능 판독기가 좀 이상이 있습니다라고 줘서 CT를 찍어서 진단이 된 케이스도 있습니다. 오늘 한 4가지 정도의 케이스를 이제 보여드렸고 지금 이 암 케이스를 저는 병원 문 닫을 때까지 계속 찍을 거예요. 피디님한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대략적인 내용으로만 찍어놓고 케이스 리뷰 같은 것들은 그때그때 또 추가로 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주에 뭐 들어보니까 제가 갑상선암 진단된 내용을 좀 자세히 설명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좀 더 케이스를 다양하게 보여줄 수 있냐 좀 자세히 보여줄 수 있냐 해서 저희 병원 케이스 너무 많으니까 차근차근 제가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좀 가질 거예요. 보여드리는 목적이 단순 엑스레이 촬영으로 폐암을 찾을 수 있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저설량 CT가 아주 좋다는데 그게 뭔데 그렇게 폐암을 조기 진단 좋다고 하는 거냐에 대한 내용이었고 세 번째로는 아주 우연하게 CT를 다른 부위를 찍었는데 폐암이 진단될 수 있는 내용이냐 담배 안 피는 사람도 폐암 걸릴 수 있는 내용이냐 케이스를 찍은 거고 네 번째로는 요새 AI 인공지능을 부르짖는데 인공지능이 의학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을 케이스로 보여드린 거예요. 그 외에도 이제 뭐 젊은 사람한테 생긴 폐암 담배도 안 폈는데 생긴 폐암 아주 조기 진단 잘 돼서 행복한 케이스 조기 진단이 좀 늦어가지고 좀 위험한 케이스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있는데 그걸 지금 이 자리에 다 소개해드리기는 어렵고 추후에 또 조금 더 많은 케이스들을 보여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담배를 피우는 게 폐암의 가장 위험 요인이고 저설량 CT는 그렇게 방사선 위험이 높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담배 많이 피우고 아니면 내 남편이 담배를 많이 피운다 아니면 내가 가스레인지 같은 걸로 요리를 많이 했다 그것도 분진이 많이 발생하니까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 건강검진 하실 때 저설량 CT는 한번 찍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공단검진 대상자면 공단검진 가능한 병원에서 찍으면 되겠죠. 공단검진 대상자 아니더라도 폐암 안 생긴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저설량 CT를 좀 찍어보면 좋겠고 저설량 CT 비용 별로 안 해요. 우리 병원 지금 광고하는 건 아니지만 10만 원 받고 있습니다. 비용 아주 싸게 받고 있는 거라서 적극적으로 검사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뭐 궁금한 점이 있거나 케이스에 대한 더 설명이 필요하시면 댓글이나 이런 것들 달아주시면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